퇴근하고 집에 돌아온 며느리는 이상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왠지 모르게 싸늘하고 낯선 기운이 집안을 감돌고 있었습니다. 분명 아침에 닫아두었던 거실 서랍이 반쯤 열려 있었고, 주방 냉장고 속 반찬들의 위치까지 미묘하게 바뀌어 있었습니다. 마치 누군가 자신의 영역에 침범한 듯한 불쾌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이전에는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기이한 일이었습니다. 며느리는 마음속 깊이 스며드는 불안감을 애써 떨쳐내려 했습니다. 하지만 눈앞에 펼쳐진 광경은 명백히 누군가 자신의 집에 다녀갔다는 증거였습니다. 거실 서랍은 마치 급하게 닫은 듯 삐뚤게 열려 있었고, 주방 냉장고를 열어보니 평소 자신의 방식과는 다르게 반찬통들이 재배치되어 있었습니다. 특히 아침에 세탁기에 넣어둔 빨랫감이 이미 건조대에 가지런히 널려 있는 것을 보고 며느리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자신의 속옷까지 모두 노출된 채였습니다. 안방 화장대 위에 가지런히 놓아두었던 액세서리들의 위치도 어딘가 달라져 있었습니다. 분명 자신의 손으로 정리했던 모습과는 확연히 달랐습니다. 며느리는 극심한 당황스러움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누군가 자신의 가장 은밀한 공간인 집을 마음대로 드나들며 자신의 생활을 엿본 것 같은 기분이 들었습니다. 이 알 수 없는 침범은 며느리의 일상에 깊은 불쾌감을 안겨주었습니다. 남편이 퇴근하고 돌아오자 며느리는 조심스럽게 오늘 있었던 이상한 일들을 이야기했습니다. 여보, 오늘 낮에 누가 집에 왔었나? 서랍도 열려 있고 빨래도 다 되어 있고 너무 이상해. 남편은 아내의 말을 듣고도 전혀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는 눈치였습니다. 오히려 피곤한 듯 하품하며 대수롭지 않게 대꾸했습니다. 엄마가 잠깐 들를 수도 있지. 뭐 그렇게 예민하게 굴어? 엄마가 반찬이라도 가져다 줬나 보지. 남편의 무심하고 안일한 반응에 며느리는 더욱 속상했습니다. 자신의 불안한 감정을 전혀 이해해주지 못하는 남편에게 실망했지만 더 이상 문제 삼아봤자 소용없을 것 같아 일단 말을 아꼈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불편함이 가시지 않았습니다. 며칠 후 며느리는 시어머니께 조심스럽게 여쭤볼 기회를 엿봤습니다. 어머니, 혹시 얼마 전에 저희 집에 오셨었어요? 제가 퇴근하고 가니까 집안이 조금 바뀌어 있어서요. 며느리의 조심스러운 질문에도 불구하고 시어머니는 전혀 미안해하거나 망설이는 기색 없이 당당하게 말했습니다. 내 아들 집인데 내가 못 들어가니? 내가 없으면 내가 우리 아들 집에 문도 못 여는 줄 아니? 비밀번호는 다 알고 있지. 시어머니의 거침없는 말에 며느리는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시어머니와의 관계를 험악하게 만들고 싶지 않아 애써 감정을 억누르고 일단 넘어갔습니다. 비록 자신의 사생활이 침해당했다는 억울하고 불편한 감정이 들었지만 가족이니까 이해해야 한다고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어쩌면 좋은 뜻으로 한 행동일 수도 있다고 생각하려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시어머니의 집 방문은 이후로도 끊이지 않고 계속되었습니다. 며느리가 없는 시간에 시도 때도 없이 집에 드나들었습니다. 처음에는 가끔이겠거니 했던 방문은 점차 빈번해졌고 거의 일상이 되어가는 듯했습니다. 어느 날은 며느리의 옷장 문이 살짝 열려 있었고 아침에 입고 나간 옷들이 다시 접혀서 정리되어 있는 등 시어머니의 손길이 닿지 않은 곳이 없었습니다. 주방 냉장고 속 식료품은 함부로 옮겨져 있었고 유통기한이 남은 음식들은 시어머니의 판단에 따라 버려지거나 다른 곳으로 옮겨지곤 했습니다.
심지어 며느리의 중요한 서류들과 개인적인 물건들이 들어있는 안방 서랍까지 뒤져본 듯 흐트러진 흔적이 여러 번 발견되었습니다. 시어머니는 며느리의 개인적인 공간과 물건들을 전혀 존중하지 않았습니다. 마치 자신의 집인 양 아무렇지 않게 행동했습니다. 며느리는 점점 더 마음이 지쳐갔고 자신의 공간이 더 이상 안전하지 않다는 느낌에 고통받았습니다. 더 이상 이런 상황을 참을 수 없었던 며느리는 조용히 도어락 출입 기록을 확인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 문제 때문에 쉽지 않을 수도 있었지만 관리사무소에 정식으로 요청하여 도어락 출입 기록을 받아보았습니다. 기록을 받아든 순간 며느리의 손은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기록에는 그동안 며느리가 짐작하고 불안해했던 것보다 훨씬 더 충격적인 사실이 담겨 있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집에 드나들었다고 짐작했던 날짜 외에도 며느리가 출근한 시간마다 거의 매일, 심지어는 하루에도 여러 번 집에 드나든 흔적이 고스란히 남아 있었습니다. 한두 번의 우연한 방문이 아니라 거의 매일 며느리가 집을 비울 때마다 반복적으로 방문했던 것입니다. 며느리는 분노와 배신감에 휩싸였지만 침착함을 유지하려 애썼습니다. 이대로는 안 된다고, 이제는 단호하게 이 상황을 끝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며느리는 남편과 시어머니가 함께 모인 자리에서 조용하고 차분하게 준비해 온 도어락 출입 기록을 내밀었습니다. 어머니, 그리고 여보, 이 기록 좀 보시겠어요? 시어머니는 며느리가 내민 종이를 훑어보더니 그제야 얼굴이 싸늘하게 굳어지는 것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이내 며느리를 향해 언성을 높이며 상황을 무마시키려 했습니다. 이게 뭐 그리 중요한 거라고 이렇게까지 하는 거니? 가족끼리 너무 예민하게 구는구나. 난 그저 너희들 살림이 걱정돼서 그랬을 뿐인데 이렇게까지 해서 나를 범죄자 취급하는 거니? 시어머니는 여전히 자신의 행동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는 듯 오히려 며느리를 비난했습니다. 며느리는 시어머니의 비난에도 흔들리지 않고 차분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자신의 입장을 분명히 밝혔습니다. 어머니,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허락 없이 남의 집에 들어오는 건 명백히 선을 넘는 행동입니다. 저희 사생활은 물론이고 제 공간에 대한 존중이 전혀 없는 행동이에요. 어머니의 말씀처럼 제가 걱정돼서 그러셨다 해도 이건 엄연한 사생활 침해입니다. 저희 집은 어머니의 집이 아니라 저와 남편의 공간입니다. 며느리의 단호하고 논리적인 말에 시어머니는 반박할 말을 찾지 못하고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옆에서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고 있던 남편도 도어락 기록에 찍힌 수많은 방문 기록과 아내의 차분하지만 단호한 설명을 듣고는 크게 놀랐습니다. 그동안 대수롭지 않게 여겼던 아내의 고통을 비로소 깨달은 듯했습니다. 남편은 처음으로 며느리의 편에 서서 시어머니에게 자신의 의견을 분명히 전달했습니다. 남편은 깊은 한숨을 쉬며 시어머니에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이건 정말 아니에요. 저희도 엄연히 독립된 가정을 꾸리고 있는 성인입니다. 저희도 개인 생활과 사생활이 있는데 이렇게 허락 없이 드나드시는 건 너무하셨어요. 아내가 그동안 얼마나 힘들었을지 생각해 보셨어요? 저도 아내 말에 동의합니다. 며느리는 그 자리에서 곧바로 도어락 비밀번호를 바꿨습니다. 시어머니가 더 이상 허락 없이 집에 들어올 수 없도록 강력한 조치를 취한 것입니다. 그리고 시어머니에게 분명하게 선을 그었습니다. 어머니, 앞으로는 저희 집에 방문하실 때는 반드시 미리 저희에게 연락 주시고 저희의 허락을 받은 후에만 와주세요.
약속 없이 방문하시면 문을 열어드리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며느리의 단호한 말과 남편의 지지에 시어머니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조용해졌습니다. 더 이상 반박할 여지도, 자신의 행동을 합리화할 명분도 찾을 수 없었습니다. 그저 침묵만이 공간을 채웠습니다. 며느리는 마침내 자신의 집과 소중한 사생활을 지켜냈습니다. 물론 이번 일을 계기로 시어머니와의 관계가 다소 불편해질 수도 있겠지만, 자신의 존엄성과 독립된 가정의 경계를 지키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녀는 앞으로도 자신의 공간과 시간을 소중히 여기며 가족 간의 존중과 배려를 바탕으로 건강한 관계를 만들어 나가기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이 사건은 며느리에게 소중한 교훈을 주었으며 자신의 삶을 주체적으로 지켜낼 수 있다는 자신감을 심어주었습니다. 이제 며느리는 한층 더 단단해진 모습으로 자신의 삶을 살아갈 것입니다. 여러분이라면 가족이라는 이유만으로 허락 없이 집에 들어오는 행동을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으신가요? 혹은 이런 상황을 어떻게 해결하셨을지 궁금합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다양한 경험과 소중한 생각을 남겨주세요. 본 영상은 재구성한 사연극입니다.